944개 기관인가가 비트코인 ETF를 담았어요. 반면에 금은 그것의 10분의 1뿐이 안 돼요. 지금 미국 예산의 25%가 되는 겁니다. 이자 갚는 비용만. 곧 50조 달러에 도달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인터넷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 어떤 공통점이냐면 사실은 인터넷 기술이 미국 국방성에서 이제 나온 기술이에요. 그때 정보를 이렇게 하나 집합체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를 훼손시키지 않으려면 예를 들어서 핵 공격을 받아도 이 정보가 무사히 지켜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핵 공격을 받으면은 그거는 당해낼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렇다면 이거를 분산시키자라고 해서 4개 대학으로 그 정보를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서로 연결을 시켜 놓습니다. 이제 그 후 그러니까 노드들이 많아지면서 이 정보가 분산돼서 어느 한두 곳을 설사 핵 공격을 해서 파괴를 해도 이제 정보가 이제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인터넷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는 죽일 수가 없어.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그런 거예요. 원래 암호화폐가 처음 태어났을 적에는 보내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을 서로 모르게끔 이쪽만 암호를 걸어서 원래는 은행을 사용하는 걸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데이비드 체험하고 닉 제보가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디지캐시에서 이캐시라는 암호화폐를 개발했는데 그때는 중간에 은행을 끼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게 실패를 하고 나서 크게 2가지를 반성했어요. 하나는 우리가 만든 암호화폐가 해킹과 보안에 취약하구나. 이거 해킹당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중간에 은행을 끼고 하니까 이게 영원한 생명력이 없구나. 은행이 동결된다거나 뭐 그 은행이 파산하면은 같이 무너지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제3자의 신뢰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신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이 2가지를 크게 반성하고 다음에 그들이 개발할 것에 대한 방향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향이라는 게 어떠한 경우에도 해킹이 불가능한 암호화폐를 만들자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때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채용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나 봐도 이게 가치 있는 거라고 느끼게 디지털 금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나 채굴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가치 있는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방향을 정해놓고 만들어져서 이제 나온 게 오늘날의 비트코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인터넷이나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은 이거는 파괴할 수 없고 앞으로도 어떤 제도권의 임의적인 공약에 의해서 부서지지 않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된 거죠. 사실 이 질문에 답하려면은 제가 한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한 몇 달 전에 주간조선에 비트코인이 치솟을 이유 17가지에 대해서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 ETF라는 게 이게 굉장한 성장세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시장 규모가 한 25% 성장을 했는데 올해도 그 이상으로 성장할 거다라고 해서 이제 블랙록 같은 데는 올해 한 26% 정도 시장 규모가 커질 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는 사실은 굉장한 겁니다.
보통 3, 4%만 커도 건실한 성장인데 20몇 %씩 큰다는 건. 그리고 게다가 그중에서도 미국에 지금 한 3,100개 정도의 ETF가 있는데 블랙록이나 피델리티는 그중에서도 아주 최상위권이에요. 블랙록이 한 3, 4 하고 있고 피델리티가 한 7, 8위 정도 하고 있어가지고 즉 ETF 같이 묻어가면서 ETF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그 유입력을 흡수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도 비트코인에 유입되는 금액은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게다가 사실은 미국의 ETF가 출시돼서 이제 거기다 신경을 우리는 많이 썼지만 사실은 지금 비트코인 ETF를 하는 나라는 10개 나라가 넘어요. 미국의 ETF가 나오기 전에 이미 8개국에서 이거 그러니까 캐나다, 독일 이런 데서 이미 비트코인 ETF가 나와서 출시돼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영국이 비트코인 ETN이라는 ETF와 비슷한 어떤 그러한 상품을 출시를 하고 호주가 아마 2달 내로 또 ETF를 만들 것 같고 해서 ETF라는 게 계속 커지면서 ETF 시장 자체가 지금 주식 시장에는 사실은 뮤추얼 펀드하고 헤지 펀드나 상업 펀드 이 펀드가 아직까지는 주도 세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가입이나 탈퇴라는 절차가 있어서 얘를 판다고 해서 주식처럼 금방 이렇게 결제되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한 2, 3일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그 결제를 받으려면. 그런데 ETF는 그러한 결제면에서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절세 효과나 수수료 같은 것이 펀드에 비하지 못할 정도로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7년에는 ETF 시장이 펀드 시장을 추월할 거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ETF는 계속 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매물이 생각보다는 빨리 소진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곳에는 앞으로 지금 같은 추세라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지만 9개월, 퀀텀 콘드 같은 데서는 6개월 후면은 유동성 위기가 들이닥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 13F 발표된 걸 보면 944개 기관인가가 비트코인 ETF를 담았어요. 반면에 금은 그것의 10분의 1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기관들이 금이라는 대체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의 대체 자산에 투자하는 게 많았고 그나마 이거는 이제 시작이에요. 기관들의 진입은. 그보다 더 큰 기관들이 더 큰 물량으로 이제는 들어올 확률이 커요. 게다가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이러한 호재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 수요가 생각보다는 지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중국은 비트코인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나라인데 이 작년 같은 경우 부동산 시장하고 주식 시장이 죽을 수다 보니까 중국의 부호들은 대체 자산으로 눈을 돌릴 뿐이 없는데 그래서 그들이 선호하는 게 금이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은 정식 거래가 아니라 밀거래들이 굉장히 성행을 해서 지금 사실상 중국 본토하고 홍콩을 합치면은 이 아시아존에서 최고로 거래 금액이 많아요. 사실상. 이제 그러한 요인들 그 외에도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요인들이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아마 치솟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유동성이 많이 풀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이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 자산 가격은 올라갈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값, 은값이 최고가를 경신하고 비트코인은 그거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이 빨리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규제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과 같은 팽창 정책의 위험은 한마디로 전문가들은 이제는 이건 지속 불가능한 재정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자산 가격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부동산.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서브프라임 부동산 문제로 생겼기 때문에 돈을 살포해서 부동산 가격을 다시 정상화시키면은
일단은 위험을 덮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는 위기가 종료된 것처럼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은 유동성으로 이거를 포장을 해놓은 건데 코로나19 사태 때는 그런 식으로 상황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하위 50%, 미국 국민의 절반은 미국 전체 부의 1.4%뿐이 자산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상위 1%가 미국 전체 부의 한 40%를 갖고 차상위 9%가 한 37%, 그들이 거의 전체 자산의 한 77%를 갖기 때문에 나머지 국민 90%는 미국 전체 부의 23%뿐이 없는데 특히 하위 50%는 거의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딱 터지니까 옛날 같은 돈풀기 방식으로서는 이 위험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위 50%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으로 통화 주도권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긴축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부가 통화 주도권을 가져와서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예산이 연 한 4조 5천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한 7조 달러가 넘어요. 예산이. 그만큼 한번 불어난 예산은 과거로 돌아가기 굉장히 힘든데 이제 그런 식으로 가져오면서 그 재정의 3분의 1을 개인들한테 직접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오리지널 방식의 재정은 그중에 3분의 1이고 3분의 2는 뭐 기본소득이다 실업급여다 뭐 해서 개인의 지갑으로 직접 사줬기 때문에 그거는 물가를 건드려요. 과거에는 자산 가격만 건드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풀린 유동성이 이제 물가를 건드리고 그리고 그거를 왜 더 이상 그렇게 지속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냐면 이미 미국이 이자와 원리금 상환으로 쓰는 돈이 1조 달러가 넘었어요. 이게 세수의 17%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걷는 세금의 17%를 이자 갚는 데 써야 되는데 올해 금리 인하를 못하면 10월 달에는 이게 1조 7천억 달러로 넘어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 예산의 25%가 되는 겁니다. 이자 갚는 비용만. 그리고 앞으로도 더 빨리 곧 50조 달러에 도달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그간 일본이 GDP 대비 지금 한 260%의 정부 부채를 갖고 있는데 일본이 어떤 의미에서는 실험실의 몰모트처럼 저렇게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미국은 일본을 예의주시하면서 미국도 현대통화이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돈을 풀어서 자산시장, 미국 경제성장률 경기를 살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미국이건 일본이건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는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거를 컨트롤을 못하면 어디선가 파열음이 터질 수 있어요.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채권 시장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불안해요. 그 기관들이 들어왔다는 게 이게 왜 큰 호재냐면 그간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사모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선 세금 문제가 걸립니다. 비트코인이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생각? 그다음에 회계 문제가 걸려. 이걸 어떻게 회계를 해내야 되지? 게다가 커스터디 산다면 그걸 어디다 보관하지? 그 나중에 해킹당하면 어떡하지? 등등.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은 여태까지는 안 들어왔어요. 이 시장에. 그런데 이게 ETF로 노출이 되면서 이 세 개의 문제를 일거에 다 해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처음으로 이 시장에 이제 발을 담그는데 원래는 기관들은 제도 정비도 해야 되고 뭐 이사해서 의결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석 달간은 지켜본 다음에 들어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들어왔어. 그러니까 900여 개가 넘게 들어왔다는 게 이미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돈 넣는 새를 맡은가 자본의 속성은 수익이 많은 것으로 몰릴 수뿐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944개를 보니까 그중에 위스콘신 주의 연기금이 있어요. 즉 그 얘기는 일단 누가 하나 스타트를 하면 다른 주들도
그쪽에 수익률이 높다면 이제는 안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스콘신 주가 이번에 그걸 담았다고 그래서 그것을 혹독하게 비판하는 세력 같은 게 없으면 이거는 이제 물꼬가 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금뿐만 아니라 일본의 공적 기금도 이미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제 뉴스가 나올 정도고, 그다음에 아마 두바이나 이런 데서는 그쪽에 그 국부펀드 같은 데서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그 퇴직연금 그 섹터가 굉장히 커요. 그게 자그마치 22조 달러가 넘는데 왜 그렇게 크냐 하면 미국은 개인이 투자하는 것보다도 이 퇴직연금 계좌를 하면 페이버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는 그 사람 연봉의 한 5% 정도를 매칭 펀드를 해줘. 그 사람이 퇴직연금 계좌로 주식에 투자하면 그것의 5%를 기업이 할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절세, 그다음에 수수료,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개인 구자로 하는 세력은 한 20%도 안 되고 한 54% 정도가 이렇게 퇴직연금 계좌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회사를 그만둬서 자리를 바꾸거나 프리랜서로 나오면 그거를 개인 퇴직연금 계좌로 또 바꿀 수가 있어.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뒀다고 그것이 종료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IRA라고 개인 퇴직연금으로 하거든. 그래서 일부는 이미 개인 퇴직연금은 본인이 스스로 이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이미 자기 퇴직연금 계좌에 비트코인을 담기 시작하는데 401k 같은 거는 이건 법적 정비나 규정 같은 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담지는 못하는데 만약 여기서 이제 담기 시작하면은 그 시장은 엄청나게 큰 시장의 자금이 매월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 시장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돼가지고 또 한 번 비트코인의 큰 상승세를 이끌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이제 들어왔다는 건 생각보다는 이게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